문천식과 박정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권리.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권리의 문천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정호입니다. 네, 우리 박정호 변호사님과 함께 생활 속 법적 권리에 관한 고민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나눠보고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사연이 왔을지 궁금해집니다, 변호사님. 네,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하고 관련된 사연이라고 들었는데요. 아, 저작권이요? 어허. 저한테도 좀 말씀해 주시지. 혼자 다 하시네요. 예, 계속 대사를 이어서 써주셔야죠. 네, 농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 수사권 얘기 들어도 잘 모르는데 오늘 좀 쉽게 설명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무래도 우리 박정호 변호사님이니까요. 자, 빠르게 사연으로 들어가 보죠. 아이디 이태리 손맛이라고 쓰시는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개월 전에 이태리 사람인 남편과 함께 작은 파스타 가게를 차렸어요. 여자분이에요. 경기가 안 좋아도 장사는 꽤 잘 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또 재연은 남편분을 하시게 됐네요. 그러게 네네. 이탈리아 남자네요. 세뇨리타 부이니노, 이게 뭐네노, 편지가 왔어, 네 이래. 아니, 뭔데 그래 자기? 내용 증명, 내용을 증명하라 한다. 잠깐만. 아니, 이게 뭐야? 우리가 누구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치매, 배상이노 뭐예로? 설마 내가 블로그에 쓴 폰트 때문에 날아온 건가? 폰트 뭔데 부인 말해줘요. 치매, 배상이 뭐예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돈을 내란 얘기야. 잘못? 나는 부인을 사랑한 것 말고는 잘못이 없는데 세뇨리타. 그게 아니라 자기야, 요즘은 온라인 광고가 대세잖아. 해시태그도 잔뜩 걸고 말이야, 그지? 우리 카드 뉴스도 만들어서 광고 좀 올렸거든. 광고가 무슨 잘못이니? 광고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카드 뉴스 만들 때 요즘 많이 쓰는 폰트를 내가 직접 그려서 썼다고. 근데 똑같은 건 아니고 느낌만 비슷하게 포토샵으로 그려서 썼거든?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아. 문제? 프라블럼? 그럼 우리 벌써 장사 못하노? no, señorita, 바리스타 에스페레소. 이렇게 끝났어요.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죠, 지금 변호사님. 네, 역시 네. 또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네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부가 정리해보자면 폰트 저작권을 침해한 거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폰트 만드는 업체에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지 배상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 결론부터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배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 안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애매하죠. 박정호 변호사님답게 오늘 좀 애매하게 답변을 네. 하시는데 왜 그런 거죠? 예, 제가 일부러 애매하게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 예. 사실 검토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 자, 일단은 폰트가 뭔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 글자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문천식 채, 박정호 채 이렇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또 저작권이에요? 예, 맞습니다. 폰트 저작권과 관련해서 예. 참조할 만한 판례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네네. 자, 우선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폰트 그 자체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폰트를 생성하는 그 뒷단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예. 그 소스 코드 이렇게 길게 개발자들이 막 소스 코드 작성하잖아요. 네. 그 소스 코드 자체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대법원 판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박정호 변호사님. 좀 뭔가 복잡한데요. 어렵습니다, 지금. 머리 좀 안 아프게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 변호사님?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머리 안 아프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자, 야, 판넬을 또 준비하셨어요. 예. 여기 한번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네,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폰트가 보이죠? 네. 이 폰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자, 그 대신 이 폰트를 보게 되면 이 폰트를 생성하는 이렇게 보시면 컴퓨터에 폰트 파일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네네. 명조체니 신명조체니 있잖아요. 예, 변호사님. 그렇죠. 네네. 이 폰트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안에 실제로 소스 코드들이 들어있게 되는데요. 네네. 이 소스 코드 자체에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그러니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 그 경우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질문 또 있습니다. 네. 자, 이태리 손마님, 이 사연 주신 사연자분, 이분은 좀 애매한 게 컴퓨터에 있는 그 글씨체를 출력해 쓰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들어보니까 사연 속에 직접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네. 이거는 소스 코드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이 와이프 되시는 분께서 직접 그렸다, 포토샵으로 그쵸. 그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일단은 폰트를 생성하는 폰트 파일을 사용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요즘에 관련해서 유행하는 게 왜 캘리그라피인가요? 네. 손글씨 멋있게 쓰는 것도 유행이잖아요. 네네. 이거는 컴퓨터로 출력한 게 아니니까 네. 예를 들어 박정호라는 유명한 사람이 만든 폰트를 출력한 게 아니고 박정호 채를 비슷하게 이제 써봤어. 이런 거는 뭐 큰 법적인 이렇게 저촉을 받는 건 아니란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연으로 한번 돌아와 보면은 예. 이태리 손마님께서 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하신 것인가, 예. 혹은 어디선가 그 폰트하고 비슷한 디자인을 보고 이를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 이를테면 뭐 포토샵이라든지 이용하셔서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하게 그리셨느냐에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네네. 이게 자영업자, 뭐 큰 돈 버는 분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한 자영업자 분이신데 네네. 이 손해배상은 좀 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 네네. 이 문제를 따져보기 전 하나 더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네, 뭡니까? 일단은 폰트의 도안은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디자인 보호법상 예. 이런 글자체 디자인을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폰트 자체의 외관,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네. 디자인권이 있는 자가 침해를 주장한다면은 여기서는 디자인권의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요. 저작권 침해하고는 구분이 되지만 디자인권의 침해는 벗어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부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폰트 도안이 별도로 그 디자인권 등록이 되어 있다면 디자인권 침해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막 겁부터 내실 게 아니라 또 달라는 돈도 무조건 주실 일도 아니에요. 예. 그럼 내가 이런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내가 한 행동이 과연 저작권 침해인지 디자인권 침해인지 혹은 그 밖에 무엇을 침해했는지. 왜냐하면 뭐 디자인권 침해는 물론 가능하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상대방이 디자인권을 등록한 일이 없다면 그 혹시 손해배상을 하셔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침착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야, 그렇군요. 뭔가 내용 증명을 받으니까 일단 당황이 되고, 변호사님, 저작권은 뭔지 또 디자인권은 뭔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이제 그게 좀 따져볼 게 많네요, 그죠? 예, 또 하나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자, 보통 우리가 이런 권리들을 돈을 주고 구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도 내가 돈을 주고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구매하셨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잠깐만, 변호사님. 그 말인 즉슨 폰트를 사서 연애 편지 정도만 출력을 할 것인지 간판에다가 걸 것인지를 좀 정확히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용 계약을 자세히 보면은요, 예. 이것을 어떤 특정한 그림이나 이미지에만 사용할 수 있는지, 혹은 동영상에서는 사용할 것이라면 추가로 돈을 내세요라고 이용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잘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권리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신 일을 줄이실 수가 있겠죠. 복잡하네요. 변호사님, 그럼 만약에 어떤 글씨체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차라리 정당하게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쓰는 게 맞겠네요, 변호사님. 그것이 가장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박정호 변호사님 덕분에 또 좋은 거 배웠네요. 손글씨를 쓸 게 아니고 출력을 할 거라면 그 폰트를 사서 쓰는 게 속편하다. 뭐 이 정도 되겠네요, 변호사님.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권리, 폰트 저작권 편,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박정호 변호사님, 오늘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권리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